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강의를 맡은 날이 아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 저랑 같이 일하는 전진호 선생님께서 원래 강의를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개인 사정상 출연이 어려우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깨 치료의 올바른 생각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깨 치료의 올바른, 그러니까 제가 정형외과 전문이어서 어깨 수술도 요새는 거의 허리 치료만 하고 있지만, 옛날에 어깨 수술도 많이 했었고, 재활이나 그런 거에서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치료, 그러니까 어깨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 어깨 치료의 올바른 생각이란 주제로 여러분들 강의를 드릴 거고, 주로 주사랑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어깨 질환을 잘 관리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 통증 치료 방법. 보통은 환자분들이 제가 제 화면을 좀 많이 줄여주시거나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작은데요? 아예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깨 통증 치료 방법. 보통은 크게 환자분들이 아픈 거랑 다시 안 아파진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하시는데요. 아프지 않게 하는 거와 다시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아프면은 휴식을 해주면 안 아파지겠죠. 쉬면은. 써서 아픈 거니까 안 쓰면 안 아파지겠죠. 그리고 약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진통 소염제 계열이기 때문에 진통제 소염제를 먹으면 당연히 안 아파지시겠죠. 주사 치료에도 당연히 안 아파요. 주사 치료 조직 재생하는 성분을 드리기도 하지만 조직 재생 자체가 의미 있는 정도로 인정된 주사는 없습니다. 그냥 다 넣고 콜라겐, PRP 그 모든 치료가 의미 있는 정도로 실험실 환경에서는 조직 재생을 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정도로 강도를 만들 정도의 조직 재생을 일으키는 치료는 없습니다. 이런 조직 재생, 콜라겐 주사 맞으면은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지, PRP 맞으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지, 힘을 받을 정도로 조직 재생을 일으키는 주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사 치료는 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 결국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사 치료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는 소염제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거고, 주사를 맞아도 여러 가지 방법에서 통증이 줄어드는 거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피바이러스님. 그리고 시술도 당연히 통증을 줄이기 위한 거고요. 수술도 구조 개선을 위한 수술도 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통증 조절하는 방법은 휴식, 약물, 주사, 시술, 수술 모두 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 개선한 수술은 빠지는데, 수술 중에서 대부분 통증 조절을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식, 약물, 주사, 시술, 통증 조절을 위한 수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아서 재발이 안 되길 바라거나, 약을 먹어서 재발이 안 되길 바라거나, 시술을 통해서 재발이 안 되길 바라는 거는 성공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허스키님. 몇 달 전 프로 배구 선수 김세진 선수가 어깨 힘줄 손상으로 몹시 아픈 주사를 맞던데,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은 없겠죠. 몹시 아프다는 건 주관적이어서 김세진 선수가 얼마나 아팠는지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깨 주사 치료 중에서 그렇게 몹시 아픈 주사 치료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마취제를 섞어서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픈 주사는 별로 없고요. 일반인들이 힘줄 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헬스 하다가 헬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힘줄 상해서 주사 맞으시는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저는 30대 초반인데 어깨가 안 올라가요. 병원에 가봐야.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깨가 굳은 경우가 있고, 어깨를 올리려고 하면 팔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깨가 안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것 자체도 뭐 급하지는 않으시고요. 뭐 통증이 너무 크지 않으시다면은 며칠 기다려 보시면 그 온찜질 같은 거 하시고 무리한 동작 하지 않으시면서 어깨가 정말 안 올라가는지 며칠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발 방지하는 방법에는 운동, 재활, 생활 습관 개선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깨도 결국 힘줄에 힘이 들어가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 인대에 힘이 들어가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즉 생활 습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운동을 하면 어깨가 다시 아플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이 되어 있자면은 당연히 어깨가 다시 아파집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거는 생활 습관 개선, 재활, 그리고 재활에 기반한 운동들이 재발을 방지해 주는 거지, 약물, 주사, 시술, 휴식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 중에 거의 대부분 이 슬라이드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치료하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유도하에서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견관절 안이나 견봉 안에 주사를 놓는데 그 공간은 매우 작거나 거의 닫혀 있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고 바늘 끝을 정확하게 위치시키지 않으면은 똑같은 약물을 줬을 때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사 자주 맞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숙련도가 당연히 초음파를 잘 보고 주사 바늘을 잘 놔야 되기 때문에 숙련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주사 치료는 결코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허리나 어떤 질환에서 주사 치료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는 과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 통증 치료 방법. 어깨 질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석회성 건염, 유차성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글파열. 주사로 치료가 어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중에서 부분 파열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모든 네 가지 질환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통증 조절만 하면 되는 치료입니다. 뭐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적게 걸릴지 문제이고, 힘을 풀파워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이지, 기본적으로는 통증만 조절하면 되는 질환들입니다. 따라서 주사는 통증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주사 치료, 어깨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어깨 질환은 다 주사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사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사 치료가 어깨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주사만 맞아가지고 어깨 구조가 바뀔 수 없겠죠. 염증 줄이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니까 관절막이 정상적으로 만들고, 주사 치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사를 맞고 통증이 좀 줄어들었으면은 주사를 계속 맞으시면 안 됩니다. 주사를 맞아서 약도 마찬가지고요. 약도 마찬가지고요. 주사를 계속 맞아서 통증이 0이 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증의 원인 자체가 힘을 쓰고 과사용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교정하지 않고 주사만 맞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데 안 아픈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하고 통증이 한 3분의 1 정도로, 3분의 2 이하로 줄어드셨다면은 주사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에, 재활이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뭐 프롤로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롤로 3번 맞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이지, 통증 줄어들었으면 더 맞으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일단은 뭔가 운동을 해서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증 완화하고 주사 치료 같은 걸로 염증 완화해서 통증을 일단 조절하시는 게, 통증을 먼저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통증을 운동으로 치료하고 안 아프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겠다. 이거 둘 다 틀린 말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운동하면 무조건 더 아파집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힘줄에 힘이 갑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염증 있는 조직에, 약해진 조직에 힘을 가하면 당연히 더 아파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운동으로 통증을 조절한다, 통증을 치료한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안 아프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사 치료하는 게 맞는데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사를 꾸준히 맞아서 통증이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직이 안 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대학에 계신 뭐 제 동료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근데 아직까지 입증된 건 없고요. 아마 앞으로도 입증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조직이 수복이 된다고 해도 그게 구조적으로 힘을 견딜 만큼 수복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줄기세포나 그런 거 연구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데 의미 있는 성과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혁신적인 방법의 전환이 있지 않은 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햄버님. 아니요. 어깨 석회성 건염으로 50견까지 왔습니다. 초음파 유도 에스트로이드 주사 한 번 맞고 체외 충격파 2에서 3단계로 2번 하다가 계속 낫지 않아 MRI를 찍었는데 2기라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도수 치료를 2번 받았는데 계속 치료해야 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환자분이 아프신 게 석회성 건염으로 아프신 건지 50견으로 아픈 건지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50견 석회성 건염 메인이면은 석회에다가 초음파를 그러니까 너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회에다 갖다 대고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직접 찔러서 주사를 주면은 통증이 안 줄어들기가 어렵고요. 첫 번째로는 50견은 어깨가 굳어서 그런 건데 50견으로 어깨가 많이 굳어 있으면은 주사 치료,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주무실 정도, 주사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 못 주무실 정도가 되면은 관절 수동 수련 치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절을 팔만 맞춰서 관절을 끊어서 관절랑을 찢어버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그날 밤부터 잠은 좀 잘 주무시게 되고요. 운동은 좀 할만해,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좀 할만해지긴 합니다. 제가 요새는 척추만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어깨도 봤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깨 통증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염증 조절. 그러니까 보통은 아프면은 안 아프게 하는 거를 먼저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조직 안정화 좀 쉬어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겠죠. 그 다음에 재발 방지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겠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뭘 하시는 거냐면 1단계에서 2단계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덜 아파지면 더 쓰고 좀 덜 아파지면 더 쓰고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럼 병원의 수익의 증대는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치료를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분한테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증 치료라 그러니까 통증 조절과 재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어깨 보호 프로그램을 허리처럼 어깨 보호 프로그램을 제가 재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저와 저희 병원 의료진들이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만든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깨 보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많이 아플 때는 자세부터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깨를 이렇게 뭉클이고 있으면은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려 똑같은 각도에서 팔을 쓸 때 어깨 부담이 커집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면은 어깨 자체에 떨어진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아픈 게 첫 번째입니다. 재발 방지 위한 재발을 하지만 이걸 운동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운동은 안 아프게 하기 위한 운동이 맨 처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증이 생기면 누구나 근육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서 등척성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위축 방지란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전근개와 견갑골의 근육을 같이 쓰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제가 이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개뼈 안정화. 견갑골에 어깨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견갑골을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어깨를 일단 안 아프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깨를 초기에 보호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증이 전혀 생기지 않는 정도의 운동을 초기부터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어깨 운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운동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강화를 조심스럽게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복잡한 동작을 할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어깨 운동을 두 단계, 어깨 보호 단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로 나눠서 6단계로 나눠서 저희 병원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재활 프로그램에서 앞에 세 가지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JHK님, 5개월 전에 갑자기 왼쪽 팔뚝이 아파서 정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힘줄에는 이상이 없고 오십견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팔뚝 통증이 덜한데 밤에 자다가 팔뚝 통증이 심하고 잠을 깨곤 합니다. 어깨가 아니면서 팔꿈치가 시끄러우면서 아픈데 오십견이 뭔지 궁금하고 치료법이 무엇인지, 제가 뒤쪽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물어보신 거긴 한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뒤에 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서 제가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가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번 설명드리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필수 재활, 어깨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필수적인 재활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등한시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뭔가 멋있고 대단한 운동들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요. 기본이 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어깨 보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회전근개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날개뼈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깨의 힘줄이 어느 정도의 자연 치유를, 뭐 엄밀하게 말하면 퇴행의 지연이지만 자연 치유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젤님, 80세 여성분인데 어깨 통증이 심하세요. 주무실 때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아프시다고 해요. 당뇨, 협심증, 혈압약 드신 지 25년쯤 되셨어요. 그래서인지 어깨 주사도 자주 못 준다고 하네요. 체중도 너무 적게 나가세요. 이런 경우 MRI 찍어보고 수술해야 될까요? 어떤 결과여야 수술하나요? 체력이 너무 약하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수술도 겁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들 위주로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대부분 환자분이랑 잘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들이랑 잘 얘기를 하시면은 팔만 마취하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 봉합할 수 있습니다. 팔만 마취하는 거는 일종의 부위 마취고 국소 마취에 가깝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뇨, 혈압, 협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수술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신 마취를 하고 어깨 수술하는 걸 가정하지 마시고요. 꼭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치료 잘하시는 선생님, 어깨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깨 치료 잘하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팔만 마취하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겁내실 필요 없으시고요. 체중도 너무 적게 나가시고, 일단은 수술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수술할 만한 병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보통 80대 넘어가신 분들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시는 거는, 제가 94세 어르신도 자기 구두방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버님 수술하셔야겠냐고 그랬더니, 아픈 거는 팔을 안 쓰면 안 아프니까 수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힘줄 꼬매고 난 일 계속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94세셨을 겁니다. 92세인가? 봉합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증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교정하시면 대부분 통증은 줄어드시고요. 일단은 저는 어찌됐든 간에 검사를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덮어놓고 주사 맞는 거는 수술이 무섭죠. MRI 비싸긴 한데 모르는 것보단 전 알고 대비하는 게 맞고, 충분히 선택권을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됩니다. 오십견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이나 운동법이, 오십견 굳이 예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십견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프지 않은데, 그러니까 많이 굳지 않아서 약간 덜 움직일 때로 오십견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굳기 시작하면 오십견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십견을 예방한다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오십견 예방하는 스트레칭을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선생님 헬스할 때 무게를 늘리는 게 어깨에 좋은 거야. 당연히 나쁘죠. 힘을 많이 쓰면 무조건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근데 힘을 많이 늘리고 싶으시면은 견갑골 쪽에서 제대로 된 밸런스와 바른 자세에서 무게를 늘리시면 어깨 부담이 적은 거지, 쓰면 무조건 상합니다. 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헬스할 때 무게 늘린 건 당연히 이렇게 단선적으로 물어보시면 나쁜 게 맞습니다. 회전근개는 기본적으로 날개뼈에 붙어 있습니다. 어깨란 게 위팔뼈고요. 이런 식으로 날개뼈에 붙어 있지 몸통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통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회전근개는
날개뼈에 붙어 있습니다. 즉 날개뼈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기울어져 있게 되면, 날개뼈가 기울어져 있게 되면은 팔을 똑같이 45도를 들어도 날개뼈의 위치가 이렇게 엎어져 있게 되면은 어깨를 훨씬 더 많이 돌리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팔을 들어도 날개뼈의 위치가 안 좋으면 회전근개를 쓰는 양이 훨씬 더 커집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 날개뼈가 서 있는 바른 자세를 취해주는 게 회전근개의 압력을 줄입니다. 따라서 어깨 재활의 첫 번째는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날개뼈를 제 위치에 가져가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장 간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견갑골의 위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즉 바른 자세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희른님, 저희 할머니가 50견인데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될까요? 50견은 되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RI를 찍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50견이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어깨가 그냥 팔이 안 움직인다고 50견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2차성 50견, 어깨가 굳어있는 현상에 따른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 진단을 하고 어떤 운동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그냥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주사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에 병원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그냥 팔이 안 움직인다고 50견이라고 단정하는 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깨 의사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어깨 의사도 그냥 만져만 보고 50견 알 수 없습니다. 주사 치료에도 어느 정도 반응이 없으시면 정밀 진단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깨와 척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꺼부정을 제가 척추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윗팔뼈는 견갑골보다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팔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면 날개뼈가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앞으로 나가고 날개뼈는 앞으로 휘게 되어 있습니다.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가 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어깨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웅크린 경우가 많은데요. 웅크리면 어깨는 더 빨리 망가집니다. 따라서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시면 어깨를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성혜림님 할머니도 일단 자세부터 바르게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아플 때는 무슨 운동보다 자세부터 바르게 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는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얻는 건 없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이라고 했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재활을 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는 운동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운동은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관절 척추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이 여러분들이 제 강의나 허리나 척추에 대한 제 강의를 듣고 내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이 뭔지를 깨달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무슨 주사가 효과있을지, 무슨 수술이 효과있을지가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깨달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말하는 어깨 보호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바른 자세, 등척성 운동, 날개뼈 안정,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운동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는 안 아프게 하기라고 읽고요. 날개뼈의 정상 위치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바른 자세 이렇게 평가하고 앉은 상태에서 이런 운동들을 성인이나 할머니 같은 분들을 이런 걸 영상을 돌려서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 바른 자세, 날개뼈를 제 위치로 가져가고 목도 제 위치로 가져가기 위한 연습, 이런 훈련들, 그리고 앉아서도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들, 이렇고, 그리고 서 있을 때도 결국 바른 자세를 만들려면은 척추가 바른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날개뼈 위치가 제 위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흉추를 펴줘야지 되는데, 흉추를 펴줘야지 결국 바른 자세가 되고, 흉추를 피려면은 결국 견갑골로 흉추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흉추를 피는 바른 자세를 취할 때만이 견갑골의 위치가 발라집니다. 따라서 목이랑 허리가 연관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어깨가 라운드 숄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흉추를 제대로 피고 있지 않으면 목이 제 위치를 가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망가지고요. 흉추를 제대로 피지 않으면 견갑골의 위치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깨가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바른 자세 잡기가 관절 척추 건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합니다. 이게 걷기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 바른 자세가 제대로 안 되면은 걸을 때 발 뒤꿈치로 지면을 닿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바른 자세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 무릎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목 다 중요합니다. 체중이 지나가는 기관에는 이 바른 자세가 매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연습 같은 걸 해드리고, 이거 넓은 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좀 자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들은 돌려보시면서 환자분들 댁에서 운동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 피기 위한 연습입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고요. 이걸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내 생활에서 자세가 발라져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 자체를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엔젤님 50세 여성이신데 팔에 힘이 빠져서 목, 허리, 어깨 MRI를 찍었는데 큰 이상이 없어요. 신경 정도 검사 예정이거든요. 신경이 눌리거나 하면 팔에 힘이 빠질 수 있나요? 오른팔만 그런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팔이 빠진 게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는 건지 객관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목, 허리, 어깨 MRI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기본적으로 다음 검사 예정이 근전도 검사 예정을 해보시는 건 맞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관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시는 거라면은 저는 굳이 검사 안 해보시는 게 검사를 해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객관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시면은 뭐 신경과 영역에서 한쪽 팔만 침범하는 신경근개 질환이 있을 가능성, 저는 정확하게 제쪽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예외적인 그런 질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전도 검사까지는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아주 예외적인 신경과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주관적으로 약해진 거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김은섭님, 풀업 스쿼트랑 풀업이랑 푸시업 딥스를 운동인데 가끔씩 오른쪽에 미세한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그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거 안 하실 때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픈데, 그러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병원에 가시는 거는 저는 굳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동안 풀업이랑 푸시업 딥스를 한 두세 달 안 하다가 다시 한번 해봤을 때 그때 아프시면은 그때 병원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등척성 운동, 근육축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증이 생기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떨어지면 관절락 위축도 잘 오고요. 오십견도 잘 생기고 전체적으로 체중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초기에는 더 아프지 않게 하면서 근 위축을 막아야 됩니다. 이걸 해서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더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근 위축을 막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시면은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냥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오십견이니까 아프게 관절량을 찢는 운동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위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안 일으키는 등척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세 바르게 하고 등척성 운동을 하면서 안 아프게 근력을 어느 정도 올려주셔야지 나중에 뭐 스트레칭도 되고 관절량을 찢는 운동도 가능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운동 범위를 늘리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데 무릎, 어깨, 허리 다 마찬가지고요. 운동 범위 늘리는 스트레칭은 대부분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척성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학수님, 일하시는데 어깨가 아픈데 뼈도 아린 것 같아요. 뼈도 아린 것 같은 느낌이 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건 시린 느낌을 동반한 거고요. 시린 느낌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뼈에 딱딱한 뼈 껍데기 밑에 그 신경이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가 썩으면 뼈가 시리잖아요. 약간 시린 통증이 있으면 이건 회전근개성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거는 진료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최재영님은.
진돗개 범순이님, 어깨 돌리기 운동할 때 뚝뚝 소리 나는 건 정상인가요? 아니, 정상입니다. 뭐, 운동 범위를 초과하도록 소리 날 때까지 돌려보라고 10명 시키면 3, 4명은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질문에 다 대답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날개뼈 안정화가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은 날개뼈가 제 위치에 가 있는 게 회전근개의 힘도 줄이지만 부담도 줄이지만 보통 우리가 일하거나 운동을 할 때 날개뼈 쪽 근육을 어느 정도 쓰면서 회전근개를 같이 써주면은 회전근개의 압력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날개뼈가 제 위치에 가고 날개뼈 근육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근력이 좀 생기시게 날개뼈랑 회전근개, 팔 쪽의 근육을 같이 쓸 수 있게 되면은 어깨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날개뼈 운동이 초기에 50견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눈물 철철 흘리면서 어깨 꺾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낫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뼈 안정화를 위한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뭐 운동 범위가 되신다면. KJH님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거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어깨 치료의 올바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치료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주사 치료에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괜히 병원 가셔서 너무 돈 많이 쓰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석회성 건염에서 석회는 꼭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회가 있다고 꼭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석회를 꼭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보호가 실천되면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전근개를 아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좀 아물 거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입증된 거기 때문에 어깨 보호가 잘 실천되면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안 써서 안 아픈 건 회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되고 어떤 질환이 잘 안 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많이 아플 땐 적게 쓰고 약 먹고 주사 맞다가 또 충분히 쉬지 않고 강하게 써서 아프게 만들기. 그래서 환자분들이 맨날 얘기합니다. 신기하다고. 아프다 안 아프다 한다고. 그건 환자분이 썼다 안 썼다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안 써서 안 아픈 거는 회복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활 운동을 하시면서 회복이 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치료를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써서 안 아픈 건 회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재활 운동을 같이 하시는 거를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어깨를 관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김은선님 선생님께서 운동 2-3달 쉬라고 권하지만 일주일 정도 짧게 쉬고 운동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중량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어깨 관절이 겨울철이라고 민감할수. 예, 재개하실 것 같네요. 겨울이면은 몸을 더 잘 풀고 운동하시면 되고요. 어깨 관절이 뭐 계절을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근육 전체적으로 몸 전체의 근육이 겨울철이면 스트레칭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충분히 웜하게 만들면 환자분이 꼭 하시고 싶으면은 몸 전체에 뜨거운 느낌이 날 정도로 만들고 하시면 겨울철이 특별히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헬스하는데 무리가 되지는 않으실 거고요. 일주일은 좀 짧은 것 같은데요. 한 3주 정도는 쉬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경희님 50대 여성이시고 오른팔을 접어서 뒤쪽으로 올리면 어깨가 아파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제 엑스레이는 찍었는데 잘 안 보인다고 MRI 찍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어요. 그거 환자분 팔을 뒤꿈치에서 팔을 뒤로 꺾는 자세잖아요. 그거는 어깨 관절량이 다 정상이고 회전근개가 완전히 다 정상이어야만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게 올라가는 정도는 다릅니다. 진짜로 그거 할 때만 아프신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환자분 말씀대로 진짜로 그거 할 때만 아프시면 병원 가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MRI 찍어볼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것만 할 때만 아프다면. 그거 안 하시는 게 치료입니다. MJ님, 작년 겨울에 왼쪽 어깨가 아파서 팔 쓰기가 힘들었는데 올 봄이 되는 통증이 사라졌네요. 근데 지금 조금씩 아파도 괜찮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요? 올 봄이 되니까 통증이야. 보통은 통증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아픈지 안 아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 보통 제가 환자분한테 제일 자주 말씀드리는 건 통증이 반복성, 재현성, 국소화가 되면은 MRI상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부위가 반복적으로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서 상의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요소가 없이 그냥 아팠다 안 아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크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의학은 되게 쉽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양상으로 어느 국소와 재현성이 있는지, 내가 그 동작을 할 때 맨날 똑같이 아픈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지,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이 세 가지를 평가하셔서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희 병원 오신 어깨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의 Q&A를 여러분들이 못 물어보신 것들을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돌리면 한쪽 소리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소리 날 때 안 아프시면 괜찮은 거고요. 소리가 나면서 같이 아프시면 통증 있으시면 진료 보셔야 되고요. 근데 보통 중요한 거는 소리 나는 것보다 특정한 동작에서 어깨에 부담이 느껴지는지, 특정한 동작에서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소리가 나는 경우 중에서 안 아픈 경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소리가 나면서 힘이 좀 덜 들어, 통증은 별로 없는데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깨가 약간 아탈구되는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가 꽤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간혹 힘줄이나 인대 손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건 괜찮은데 소리가 나면서 힘이 잘 안 들어가신다면 이건 병원에 진료 보셔야 됩니다. 초음파상 작은 석회가 있다는데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거 되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엑스레이상 안 보일 정도의 작은 석회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초음파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석회까지도 석회로 의심하면서 보는 건데요. 그게 석회가 아닌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석회를 그렇게 꼭 치료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 치료가 우선이지 석회 제거가 치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깨가 석회가 통증의 원인인 경우에는 석회가 있는 부위를 누르면 아픕니다. 재현이 됩니다. 국소와 재현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석회를 제거하는 걸 조금 위주로 생각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석회가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비교적 큰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엑스레이상 안 보이는 경우를 석회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엑스레이상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일지라도 엑스레이를 여러 각도에서 돌려 찍으면은 석회 무조건 다 보입니다. 엑스레이상 안 보이는 석회는 거의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회 치료하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충격파 치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초음파로, 저는 이걸 세석술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석회 안에 초음파로 주사는 드리는데요. 어떤 좀 선생님들은 환자분들 비용 아껴드리려고 수술 안 해보려고 석회 안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물로 세척을 해내시거든요. 반수술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저도 옛날에 좀 해봤는데 제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 유도화에 석회 세석술 하면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큰 거 하면은 환자 아파 죽겠다고 계속 소리 지르는데 10분에서 20분 하기도 하거든요. 무지하게 아픈데 초음파 유도 세척술 하면 대부분 사라지고요. 그리고 충격파 치료 자체는 통증의 역추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통증의 민감도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석회가 사라지는 거에 집중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안 아파지면은 충격파 치료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남은 통증은 재활이나 운동으로 관리하셔야지, 이게 별로 안 아픈데 석회를 모질게 10번, 충격파를 10번, 20번 해가지고 석회 다 없애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석회 제거하는 거 완벽한 제거 방법은 내시경 수술이고 수술하고 그냥 바로 안 아파지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깨 안에 석회가 있고 석회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데 왜 팔이 아픈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입니다. 회전근개는, 그러니까 석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관절 안에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회전근개 위쪽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위쪽에 있으면 이게 견봉화 공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죠. 이 전체가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여기 생기면은 염증 물질이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이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도 마찬가지로 여기 염증이 생기면은 이 밑에 쪽으로 염증 물질이 내려서 여기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원인은 리퍼드 페인이라고 연관통적인 요소로 기전불명의 통증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연관통이라고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생기는 염증 물질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윗팔 바깥쪽이 아픈 거를 그냥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왼쪽 어깨 맞아서 주사 맞은 통증은 줄었는데 계속 치료받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 이하로 주셨으면은 생활습관 고치고 재활로 어깨가 아픈 상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어깨 아파서 주사 맞은 후 마사지 받아도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내가 생활습관을 고쳐서 안 아프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십견성 어깨 통증, 어깨 관절 수동 후 관절 수동수로 완전 운동 가능 범위를 확인했는데 다음날 강동 범위가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관절 수동술이라고 오십견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어깨를 팔만 맞춰서 꺾어버리면은 관절망이 다 찢어집니다. 그러면 관절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은 잘 잡니다. 근데 다음날 움직여보면은 다 반대쪽 팔이랑 움직임이 다릅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관절낭만 찢어진 거지 굳어있는 어깨가 굳으면서 어깨 주변에 근육도 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도 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어깨가 굳어있는 동안 날개뼈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위치로 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을 통해서 이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 수동수로 팔을 올리는 동작은 되는데 뒷짐지는 동작이 안 됩니다. 언제 돌아오나요?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뒷짐지는 행동은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깨가 완전히 정상인 분들만 합니다.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제 진료실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뒷짐지기가 완벽하게 되면은 어깨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뒷짐지는 동작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50견 스트레칭에서 뒷짐지는 거, 그러니까 뭐 발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허리띠 선까지 올리시는 정도는 또 모르겠는데 그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역이니까요. 뭐 물론 여성분들은 속옷 입는 영역까지 팔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깨뼈에 이상이 없다는데 비싼 MRI 검사 꼭 해야 되나요? 네,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MRI 검사하는 게 좋고요. 원래 의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추정이고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걸 하는 거고요. 저는 외래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동자라고, 저 수술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노동하는 사람이고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지 그게 추정해서 말하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점쟁이가 아니길 바라신다면은 MRI를 찍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깨는 MRI는 엑스레이 검사하시는 거고 MRI는 연부 조직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님, 어깨 염증으로 집에서 부항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항 자주 하셔도 되는데 화상 안 입게만 하시면은 부항 자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화상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약물도 통증 치료고 부항도 저는 통증 치료의 그러니까 물리 치료의 일환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지만 열을 가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그건 물리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리 치료에 너무 과도한 한의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는 거는 이건 조금 선을 넘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한다고 라이브에서 삭제는 못하겠고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초음파로도 힘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파열은 2, 3억 대는 초음파로 봐도 놓친다는 게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는 그러니까 3T MRI, 대학병원에 있는 MRI보다 1.5T 정도, 대학병원에도 물론 1.5T MRI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절 조형 MRI입니다.
관절을 부풀려서 관절 안의 압력을 높여서 회전근개가 약한 부위에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MRI를 찍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 조형 MRI를 하고 MRI를 찍으시는 게 어깨 진단의 가장 진보된 방식입니다. 환자분들 보면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1.5 테슬라 MRI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가서 MRI, 좋은 MRI로 찍으시겠대요. 근데 그 좋은 MRI가 관절 조형을 하지 않고 3.0 테슬라로 찍으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판단받기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대학병원에서 관절 조형 MRI 찍으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요. 그냥 MRI도 비싼데 관절 조형 MRI만 찍으면 훨씬 더 비싸지고요.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주치의가 그 관절 조형제를 주는 게 아니라 전임의 수준에서 보통 관절 조형 주사를 주고 MRI를 찍거든요. 그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조형 MRI를 대학병원에서 찍으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시간이 되게 시간이 되게 깁니다. 근데 그래도 관절 조형 MRI를 찍는 게 어깨를 제대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알뜰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3테슬라로 관절 조형 MRI를 찍으시는 게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1.5 테슬라 관절 조형 MRI가 그 다음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예. 어깨를 안 쓰면 안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예. 회전근개 파열은 2차적 염증 반응과 더 찢어지려는 자극이 없다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꼭 아픈 게 아니에요. 원래 회전근개 파열은 힘을 쓸 때 아픈 거지 힘을 안 쓰면 안 아픈 게 맞고요. 그리고 관절 조형 MRI상 완전 파열 내지는 완전 파열에 주요하는 파열이 있다면 통증이 없더라도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내가 안 쓰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안 쓸 자신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안 쓸 자신이 없으시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쓸 자신이 있다면. 근데 요새 며칠 안 써서 안 아프다고 수술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쭉 계속 안 쓸 생각이 있으시면은 수술 안 하셔도 괜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외에서 보다 보면은 힘줄 파열이 있는데 안 쓰면 안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나중에 왕창 더 찢어져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안 쓸 자신이 있으면 수술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시면 전 수술 쪽으로 하시는 쪽이 더 맞지 않는데 쭉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합니다. 수술하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쭉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쭉 안 쓰시는 분들이. 완전 파열일 때 주사치료와 함께 팔을 적게 쓰면 통증이 줄어들지만 이후 다시 사용량을 늘렸을 때 힘줄이 더 심하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예외적인 경우를 보고 수술을 안 하시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혹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마이너한 보고를 가지고 완전 파열인데 구조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 치료에 가까운 뭐 재생주사만 놔주는 데가 있거든요. 주사라고 아니라 시술 형태를 빌려서 주사를 놔주고 비용이 아주 고가인데요.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뭐 그것도 논문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그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비싼 치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팔을 안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시는 거는 자기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외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예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예외적인 걸 너무 바라시면은 그거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 회전근개 봉합수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취침하는 것이 불편한데 잘 때 보조기를 빼고 자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다가 팔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술하고 초기에 팔이 많이 아프실 때는 대부분 안 움직이는데요. 조금 덜 아파지시면 자다가 팔을 확 움직여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보조기는 가급적 하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숙면에 방해가 되신다면 베개는 빼고 그냥 팔걸이 정도는 하고 주무시면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건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꼭 하고 주무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요. 수술하고 MRI가 아무리 깨끗하고 수술 봉합을 아무리 잘해도 환자가 집에서 말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깨 의사는 수술하고 나면 되게 겸허해집니다. 이제 환자가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되니까. 근데 말을 안 들으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보조기는 꼭 하고 주무시라고 제가 치료하고 나면 맨날 목 쉬어라 이 얘기만 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깨 수술 후에 통증이 예민하면 줄었는데 움직일 때도 걸린 듯한 소리가 납니다. 통증은 없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어깨 소리가 나도 통증이 없으면 상관이 없으시고요. 만약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까지 생긴다면은 진료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힘줄이 인대나 힘줄이 붙었는데 환자분들 맨날 얘기하시는 게 힘줄이 붙었는데 왜 아프냐고. 힘줄이 붙어도 자세가 나빠져 계시고 힘줄이 붙어도 근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계신데 그게 힘줄만 붙었다고 어깨가 안 아프시겠어요. 힘줄 멀쩡하시고도 어깨 아프신 분들이 세고 셌는데 힘줄이 붙었다고 어깨가 아픈 건 당연하신 거고요. 어깨 자세나 어깨 근육량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깨는 당연히 아프실 수 있는 겁니다.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동작은 빼시고 재활을 하시는 게 맞고요. 회전근개 봉합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를 보면 2년까지도 근력이 서서히 회복된다고 돼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하신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면서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시면은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맞췄네요. 아이고, 한지윤님 항상 솔직한, 너무 솔직하다는 게 제 문제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솔직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화면 키워주실래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똑같습니다. 생활습관입니다. 생활습관이란 요소를 빼고 자기 통증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관절 척추 질환 전반에서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치료를 많이 받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어떻게 하실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어깨 통증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사나 약물, 운동만으로는 결코 여러분들이 다시 안 아파질 수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네요. 그래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